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미국 1차전 패배,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년째를 넘어가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중장기화돼서 또 세계 경제를 계속 하락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이거를 지금 스몰 딜이라고 합니다. 이 스몰 딜이 나왔는데 이게 뜯어보면 미국이 1차전 패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국은 패권 전쟁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역 분쟁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패싸움을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으로 흘러갔는데 미국이 파상 공세에 돌입을 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쓰는지 2인자로 최대한 경제 성장률을 꺾고 날개를 꺾어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윤을 보려고 했었죠.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최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고 열심히 체력전에 돌입을 하면서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두 나라가 어디까지나 선을 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면 홍콩 카드도 있고 홍콩 인권 문제나 뭐 이런 카드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 이거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환율 관련된 이야기, 또 남중국해 문제, 대만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을 파상 공세로 최대한 압박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가장 갖고 있는 핵심 카드인 석유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석유를 건드렸다라는 거는 한 번에 중국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워낙 강력하니까. 중국은 석유가 없으면 그날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카드를 꺼내지 않은 이유는 이 카드를 꺼냈다가는 중국이 이거 그냥 나 망하라고 만든 거네? 나 그냥 어쩔 수 없다. 전쟁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석유 카드를 뭐 조금 줄인다. 중동에서 석유 수출을 조금 줄이자. 그런 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두 나라가 선은 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년째가 되면서 저도 정말 많은 영상을 만들었죠. 중국이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사카 G20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게 물 건너가면서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이제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열심히 돈을 푸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률을 지키는 방향,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무역전쟁 체력 회복 중이라고 해서 또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중국 압박을 또 이제 환율 조작국 이거를 통해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압박을 계속 가해서 협상의 틀에서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 그리고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년 차에 진입을 했을 때 누가 더 손해냐라는 거 계산서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미국이 패권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을 해상으로 봉쇄하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이제 장기전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이유가 어떠냐라는 거 1년에 걸쳐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한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의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서로 이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얼추 맞아떨어졌고 이제 여기에서 스몰 딜이라는 무역 합의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아직 문서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휴전을 이제 좀 하겠다.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미국 농산물을 조금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딜이 나왔습니다. 아직 100%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서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계속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의 틀로 내놓는 카드가 휴전, 더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방어적인 입장인데 미국에 어느 정도 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라는 그 카드가 나온 겁니다. 이제 기사를 좀 더 읽어보고 바로 내용 또 넘어갈게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7월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미 워싱턴 DC에서 1단계 합의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미국의 힘, 그리고 중국의 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이 힘, 이 두 힘의 부딪힘이 어느 정도 파워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아니면 노딜이라면서 중국을 계속 파상 공세에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패권에 이번에 굴복을 하게 된다면 역사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면서 강하게 계속 버텼죠. 근데 이제 두 나라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던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나 이제 또 분위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 포착이 계속 발생되니까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미국은 국면 전환용 카드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걸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콩, 대만 독립, 미국이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 폭등 문제, 지금 돼지고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동시에 지금 난리가 나니까 요 부분을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양측 간 절박한 이해관계가 절묘히 맞아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2단계 합의를 시작을 할 거다라면서 2단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날 수도 있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바로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악재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재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언론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일단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으면서 여기에서 관세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중국이 물건을 팔아야 되고 미국이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연동되어 있는 EU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만 뭐 다양한 나라들이 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이클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가 커플링화가 돼 있는데 이 큰 두 나라가 싸우면서 여파가 다 왔으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모습이 보이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환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 1차전이냐? 아까 이렇게 빅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중국이 최대한 버티려고 자꾸 하니까 협상의 틀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얻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빅딜보다는 그냥 좀 쪼개가지고 하나씩 얻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쪼갠 거고 이게 스몰 딜이에요. 그게 1단계. 그럼 1단계면 뭐겠어요? 2단계, 3단계도 있기 때문에 3차전, 4차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또 협상의 틀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1차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1차전에서 얼만큼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빼앗아 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미중 무역 전쟁도 장기전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의 포지션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사카 G20에서 원래는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딜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거품이 됐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포지션은 100을 줘야 될 걸 최대한 방어적인 이렇게 체력전을 끌고 가면서 60을 주는 그 전략으로 오사카 G20에서 어느 정도 미국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되면서 중장기전으로 다시 한번 돌입을 했고 중국의 입장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 취약점에서 중국이 최대한 유리한 포지션을 끌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죠. 당연히 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의 지지율이 만약에 탄탄했으면 중국의 이 협상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뒤에서 재선이 되면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중국으로부터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지금 협상의 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또 미 언론에서 기사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바로 기사 읽어볼게요. 미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국과 미국이 농산물 구매 시점 및 규모를 놓고 추가로 분쟁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번 합의는 스몰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관영 언론과 상무부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0억 달러 규모가 실제로 구매될지 의심이 간다라고 그 바탕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할 거다. 중국은 협상을 지연시킬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최근 이 탄핵 문제나 뭐 다양한 문제 때문에 발목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조금 균열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중국이 계속 협상의 틀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뜯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중국이 오늘 5주간 미국과 대화를 또 많이 시도하겠지만 모든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중국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물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전까지 자신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틀을 최대한 유리하게 흘러가서 모든 요구에 다 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스몰D 같은 경우도 성사될지는 의문시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협상이 3주에서 5주 걸린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보다 더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협상안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은 이미 2년 전에 중국 측이 제안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미국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핵심이 지적재산권과 통화 문제에 관련돼서는 아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중국이 지금 협상의 틀을 최대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언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또 뭐겠어요? 그 이후 어떤 패턴으로 또 흘러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쵸? 미래를 또 조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카드가 시스템, 기축통화 관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미국이 다 만들었고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경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판의 주인이다라는 걸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뒤늦게 경제 개방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너를 압박을 가하겠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데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달러,
기축통화죠. 이거를 이용해서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최대 억압을 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물량을 수출을 하는데 중국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최대 억압을 했다라고 했어요. 중국이 미국을 대처할 수 있는 수출 물량 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계속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말 많은 거를 희생을 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요. 미국의 이 파산 공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1차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몰 딜이라는 것까지 얻어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몰 딜이라는 게 일종의 휴전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 이후에 전쟁 확산이 어렵다라는 걸요. 그러면 중국이 이 판에서 완벽하게 유리하냐? 그건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렇게 교류하고 뭐하고 국제 간에 뭐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국제기구 만들어서 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틀을 지금 누가 완전히 부시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습니다라고 서로 약속을 해도 애초부터 미국이 중국을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지금 미국이 막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목소리를 시스템으로 완전히 눌러버리고 지금 뭐 이거 교류고 뭐고 그냥 중국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보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100%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 라고 그 어디에도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재선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재선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선이 안 돼서 몰락을 한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주도권은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 끝까지 이렇게 재선 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해서 휴전이다, 농산물이다 해서 얻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협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지금 협상을 끌고 온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많은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나오게 시작하면 협상의 틀을 완벽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지자들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니면 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차적에서 패배했다라고 해봤자 여전히 협상의 틀을 또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파생 공세를 막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인 재선 전까지의 이 타이밍을 자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치열한 힘싸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반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번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1차 휴전을 했다라고 해서 다 안심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긴 쉬어야 되는데 여전히 방심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언제든지 판을 깰 수도 있고 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 또 새로 판을 만들 수도 있는 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말씀드렸죠. 미국, 중국과 1차전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그 성과 패배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에 유리한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패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중국이 여전히 유리하게 흘러가게 할 건지, 아니면 미국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판을 뒤집을 수도 있을 건지, 아니면 끌고 갈 건지, 요거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